정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신공항이 포함돼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에 잘 타지 않고 성면도 들어있지 않은 나무 재질의 천장 마감재가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폭설이 휩쓸고 간 도로 곳곳에 이른바 포트홀이라는 구멍이 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배씨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이던 국제공항이 20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정부가 새만금 신공항을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기로 한 것인데요. 전라북도는 2023년까지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신공항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김제공항 사업과 현 군산공항의 기능을 대체할 공항으로 새만금 지역을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다음 달 고시되는데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를 감안해 공항의 수요와 입지, 규모, 사업 시기 등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유치를 추진 중인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에 맞춰 국제공항을 완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3년에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같은 경우가 확정이 된다든지 하면 오히려 그 이전에 공항을 앞당길 수도 있다. 새만금 신공항은 부지 확보 면에서 전혀 걸림돌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난해 보고된 연구 용역을 보면 전북권 항공 수요는 2025년 19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7년 내 공항 건설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적인 추진과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새만금 지역 성공을 위해서 공항이 필요한 것이고 수요도 새만금 지역이 성공한다면 수요가 또 그것 때문에 추가되고. 하늘길에 있어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라북도가 세계로 도약하는 날개를 달지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권 국제공항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김제공항만으로만 따져도 20년인데요. 그간 추진 역사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전북권 공항의 역사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6년 유종군 지사 요청으로 99년 건교부가 김제공항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김제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이어졌고 2003년 감사원 감사 이후 김제공항 건설은 백지화됩니다. 국회에서 예산 확보 가능성은 좀 있는가요? 국내 공항으로? 국내 공항으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군산공항 확장을 거론하며 전북권 공항은 군산으로 급선해야 합니다. 민선 4호기 김한주 지사는 군산공항 활주로를 확장해 국제선 취항에 나섰지만 미군은 안보상의 이유로 거절합니다. 새만금 신공항 역시 2011년 정부의 4차 공항 계획에서 제외됐으며 김 지사는 김제공항 재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북권 공항은 반드시 건설돼야 할 중요한 시설인 만큼 김제공항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후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공항을 일찌감치 전북권 공항으로 낙점한 뒤 철저한 수요 조사를 거쳐 마침내 정부 공항 계획에 반영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지만 내부 반대가 시작부터 발목을 잡았고 미군의 반대를 예상치 못한 부적절한 입지 선정도 20년이란 허송 세월을 보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새만금 공항이 첫 삽을 뜨기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산재해 있습니다. 시군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한 새만금 내부 입지 결정부터 잡음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100% 수능한다. 그런 걸 어떤 자치단체끼리 모여서 합의할 수 있는. 또 만에 하나 미군의 간섭에 대비해 국제선의 취향 합의 내용을 주한 미군 지휘협정에 포함시키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 착공까지 적지 않은 재원 확보 노력과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도록 정치권의 꾸준한 지원 사격도 절실합니다. 항공교통의 오지라는 전북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지만 전주시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국방부에 제출된 실시 계획의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항공대대 이전 사업 공사의 착공, 2018년까지 모두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항공대대 이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했으며 12월부터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 29%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국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가 올해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는 올해 전라북도 수출은 지난해 80억 달러에서 2.5% 성장한 82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며 큰 폭의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북도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로 소폭 성장하겠지만 선박은 전망이 밝지 않아 수출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해로 접어들면서도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종합적인 경제인식인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으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한 현재 생활 형편과 전망, 가계 수입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한파와 폭설로 빙판길이 된 도로를 달리느라 마음을 졸이셨을 텐데요. 날이 풀리면서 도로에 구멍이 생기는 이른바 포트홀이 곳곳에 생겨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도로 중간에 구멍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도로 위에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이 생긴 겁니다. 포트홀을 지나갈 때마다 차체까지 흔들릴 정도입니다. 위험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희들 달리다 보면은 쿵쿵합니다. 이게 또 이렇게 사고 위험도 있고.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곳곳에 생긴 포트홀은 안전운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수팀을 2팀을 운영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한 40-50개씩 계속 떼우고 있습니다. 포트홀은 도로에 스며든 물기가 일교차에 의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기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약한 부분이 부서지면서 발생합니다. 겨울철에는 제설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도로를 부식시켜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포트홀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방향 전환을 하거나 급제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트홀 구간을 진행할 때 일단 감속 서행하면서 진행을 한 후에 그 후에 차량의 파손 상태 등을 확인을 하는 것이 포트홀을 달리다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검찰청에 설치된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을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난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6일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액이 39억 원으로 비닐하우스 662동 38헥타르가 눈더미에 내려앉았고 축사 7동이 무너졌으며 채소와 과일 등 농작물 2.3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창 양식장 2곳에서는 숭어 11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날이 풀리면서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전북 지역의 최고 기온이 광역 기상관측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로 광역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5.3도 낮은 영하 10.5도로 관측 이래 4번째로 낮았습니다. 나무로 만들었지만 불에 잘 타지 않는 천장 마감재가 개발됐습니다. 화재 취약한 목재의 단점을 극복한 데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의 한 가구에서 시작된 불길이 맹렬하게 위층으로 타올라갑니다. 벽체와 천장을 태운 화만은 위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천장이 불에 잘 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목재와 새롭게 개발된 천장재로 모형을 만들어 실험해봤습니다. 일반 목재로 만든 집은 불을 붙인 뒤 1분 만에 2층으로 불길이 옮겨 붙고 6분이 지나자 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불에 잘 타지 않도록 개발된 목재는 10분이 지나 불이 다 꺼진 뒤에도 그을린 흔적만 있을 뿐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수지를 합판에 주입해 개발한 천장재는 이 같은 화재 취약성을 극복한 데다 기존의 석고 마감재와 비교해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절반 수준이지만 10배 이상 강하고 소음을 줄여주는 흡음성은 2배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들어있는 오래된 석고 제품을 대체할 친환경 자재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을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목질개 재료를 이용해서 그 불에 안 타는 천장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공비나 앞으로의 시장성을 고려하면 경쟁력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오래 쓸 수 있고 또한 재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친환경적이고 대량 생산을 하면은 시장의 경제성이 충분합니다. 현재 도내 학교 10곳 가운데 7곳이 성면에 노출돼 있는 현실. 새롭게 개발된 천장 마감재가 위해성 논란을 잠재우고 대체할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흑미와 같은 잡곡류의 비만을 억제하는 기능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 제조에 활용될 가능성은 높지만 경제성이 떨어져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흑미의 속껍질에서 뽑아낸 안토시아닌 등 기능성 물질을 먹인 쥐와 그렇지 않은 쥐를 비교해봤습니다. 12주 동안 먹인 쥐의 비만 지수가 25.8%, 체지방은 27.5%, 혈중 중성지방은 18.1%, 혈중 콜레스테롤은 10.5% 감소했습니다. 왼쪽은 흑미 무처리군인데요. 얘네는 지방 입자가 크고 빡빡하게 밀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 입자도 작아지고 그리고 밀도도 흑미 속껍질을 알코올로 녹여 추출한 고농축 물질을 캡슐 형태로 급여한 갱년기 여성에게도 복부 지방이 5.4%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흑미의 검은 부분에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같은 유용 물질이 지방 합성과 흡수는 억제하고 배출을 도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방 세포가 분화되는 것을 억제해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것이 그 지방 세포 내에서 어떤 지방 합성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에 특허를 출원하고 향후 기능성 식품 개발과 같은 실용화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흑미를 밥으로 지어 먹을 때에는 기능성 물질 섭취가 용이하지 않고 유용 성분을 추출하고 남은 쌀을 밥쌀로 쓸 수는 없어 경제성 문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설 명절 선물 세트 과대 포장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과대 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선물 세트 과대 포장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물 세트 포장은 음료나 주류, 과일의 경우 포장 횟수가 2번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포장 공간 비율도 25%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해 전북의 혼인 건수가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전북 지역 혼인 건수는 8,000건으로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전년보다는 2.4% 감소해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단위 가운데 가장 많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과 신혼부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고려시대 고문원에 수록된 전통장을 복원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사업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2018년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해 도심권 주차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그 밖에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은 1450년대 발행된 산가요록과 1500년대 수은 잡방 등에 기록된 고려시대 전통장을 복원해 시제품 5종을 개발했습니다. 시제품은 도토리를 이용한 상실장, 무를 이용한 청근장, 콩을 이용한 태각장, 밀기울을 이용한 기화장, 누룩을 이용한 복리군 전시방입니다. 순창군은 이 전통장을 상품화할 경우 기존 장류와 차별화된 틈새 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소비자의 취향이 변하는 만큼 다양한 전통장을 개발해서 기존 장과의 차별화를 통한 틈새 시장을 공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9월 모현동 신도시에 2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배산 체육공원 인근과 익산역 서측에 70면 규모의 주차장을 하반기에 조성합니다. 또 전국시전 개최에 대비해 공설운동장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을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민간 주차장 확충을 위해 다음 달부터 희망자 모집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김제시가 서남권 추모공원을 공동 운영하는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등 3개 시군과 오늘 전라북도청에서 추모공원 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협약식이 이루어지더라도 정읍시의 추모공원 이용 조례에 김제시가 아직도 관내 지역으로 되어 있어 정읍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김제 시민들의 이용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송하진 지사의 민생 탐방이 어제 무주 지역에서 실시됐습니다. 송 지사는 적상면 치목마을의 삼배 체험장과 적상면 내창 잿들 영농조합의 두부와 청국장 제조공장, 그리고 분안면 유평마을의 쌈채 재배단지에 들러 농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정부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를 거론하면서 1982년부터 2014년까지 5,365개 학교를 통폐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소위 적정 수준을 내세워 통폐합 정책을 유도해 왔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통보한 통폐합 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면 단위 60명, 읍 단위 120명, 도시학교 240명이며 중학교의 경우 면 단위 60명, 읍 단위 180명, 도시학교 300명 수준입니다. 기준대로 추진하면 전북은 351개의 학교를 통폐합해야 하는데 이는 전체 763개 교 가운데 46%에 이르는 수치로 가히 농어촌 학교 전멸 위기의 상황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시도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학교 신설권과 통폐합권, 그리고 예산 편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장래의 지방교육 자치와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많다는 점에서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귀촌, 귀농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도시와 농산어촌 광역자치단체의 학교 통폐합 기준을 경제적 논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학교 통폐합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활성화 차원의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고 2013년도부터 작은 학교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성화 정책으로 어울림학교 정책을 추진해서 일부 학생 수가 증가하는 성과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다거나 모니터링 팀 활동 부진 등 아직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통폐합 정책에 반하여 소규모 학교 유지 운영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전북교육청의 어울림학교 정책이 농어촌 학교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초, 중, 고등학교 간의 긴밀한 공조 프로그램을 연결시킨 농어촌 학교 벨트화 정책으로 정착시킬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익산시 간부공무원이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인격모독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A 과장이 인격모독과 비하, 성희롱적 발언을 반복해 다수의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과장은 업무를 위한 질책 수준이라고 반박한 가운데 익산시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도내 학교들의 졸업식이 시작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전주고등학교를 포함해 고등학교 3곳이 졸업식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3일 63곳, 5일에는 445개 학교가 졸업식을 갖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익산시 황등면 신기리 장고마을 20만 원, 율촌리 신평마을 15만 원, 남중동 4통 주민일동 16만 원,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구동호 마을 28만 원,
방충리 만화마을 9만 원, 금평리 금평마을 18만 원, 월산마을 9만 원, 고성마을 9만 원, 칠성마을 9만 원, 사반리 각동마을 10만 원, 송산리 하송마을 10만 원, 안산리 수동마을 10만 원, 안산마을 14만 원, 왕촌리 안봉마을 9만 원, 지로마을 9만 원, 하련리 남시마을 25만 원, 순창군 복흥면 서마리 추령마을 18만 7천 원, 봉덕리 덕흥마을 15만 7천 원, 대방리 칠연마을 10만 원, 답동리 신기마을 8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고 박동화 작가의 희곡 두 주막을 각색한 연극이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창작소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합군마을의 국악 뮤지컬 용을 쫓는 사냥꾼이 내일 우진문화공간에서 공연됩니다. 전북대 음악과 성악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프리티우먼 앙상블의 전기 연주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6명의 지역 예술인들이 마련한 6인 행전이 전주 YB 엔터테인먼트 앤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꽃을 소재로 한 박남수 첫 개인전이 모레까지 갤러리 누벨백에 마련됩니다. 제451회 김제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좋은연애연구소 김재윤 소장의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부안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는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태양열을 활용한 무료 조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임실군은 혈액난 해소를 위해 오늘 군청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합니다. 김제시 보건소는 내일까지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접수받습니다. KCC 프로농구 홈경기가 오늘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원주 동부 프로미와의 경기로 치러집니다. 오늘 전북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으며 밤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5에서 20mm,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이며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